화장품의 분류. 한민경입니다. 화장품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우리 인류의 오랜 열망을 담고 있습니다. 과학과 예술이 만나서 탄생한 화장품은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개인별 맞춤 화장품도 많아지고 있죠. 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화장품의 기본 개념부터 제조 과정 그리고 다양한 종류와 기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의 기초입니다. 화장품의 기초. 보습 기능, 그리고 수성 원료, 계면 활성제, 사용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화장품은 피부와 모발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보습 기능을 합니다. 두발 화장품도 화장품인 거 맞죠? 그죠? 수성 원료는 화장품은 수성 원료를 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스킨이나 에멀전 같은 경우에는 수분기가 많잖아요. 수성 원료를 주로 사용하고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화장품에는 음이온과 양이온, 그다음에 양쪽성 이온, 비이온 등 이렇게 다양한 계면 활성제가 사용됩니다. 사용상 주의사항을 보면 화장품 사용 시 개인의 피부 특성을 고려하고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는 대소변으로 나가고 땀으로 배출이 되지만 피부로 경피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더 위험하다고 하죠. 그죠? 경피독이라고 해서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유통기한 확인 꼭 하셔서 화장품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품의 정의입니다. 화장품은 용도, 인체를 청결히하고 미화시키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용도는 청결히 하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미화도 중요하지만 그 앞서서 청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체를 청결히 하고 미화시키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는 데 사용이 돼요. 피부와 모발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특징은 이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해야 하고요. 약품과는 구별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죠. 어떤 제품을, 기능성 제품을 샀는데 너무 드라마틱하게 단시간에 이렇게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거는 화장품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죠? 법적 정의, 약사법에 따라 정의되고요. 규제도 받습니다. 화장품의 4대 특성입니다. 화장품은요, 안전성, 안정성, 그 다음에 사용성, 유효성 이렇게 4가지 특징을 갖춰야 해요. 안전성은 피부에 자극, 알레르기, 독성이 없도록 철저한 테스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안정성은 이제 보관 중에 변질이나 변색, 변이, 그 다음에 미생물 오염이 없도록 품질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천연 화장품의 경우는 더 하겠죠. 그리고 사용성은 피부에 잘 스며들고 손놀림이 쉬워서 우리가 사용자들이 쉬운 그 경험을 고려해야 됩니다. 유효성은 보습, 노화 억제, 자외선 차단 등 원하는 효과들이 있죠. 고객마다 그 원하는 효과를 제공해야 하는 기능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효성 이렇게 됐습니다. 화장품의 수성 원료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원료는 물 있죠. 대부분의 화장품의 기본 베이스로 사용되고 순수한 물이 필요합니다. 물 있고요. 정제수 있습니다. 불순물이 제거된 고순도의 물입니다. 화장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정제수. 저희가 이제 헤어샵에서도 정제수를 많이 사용하죠. 알코올입니다. 주로 10% 전후에서 사용됩니다. 방부 및 용해작용을 합니다. 알코올은 주로 10% 전후로 사용되고 방부 및 용해작용을 한다.
화장품 안전성, 안정성, 사용성, 유효성 요 네 가지의 이제 있는데 이것을 볼게요. 안전성은 피부에 자극이 없고 안전성이 확보돼야 하고 성분 검증이 알레르기 스타트가 필요하다. 안정성은 색상이나 향, 점도 등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미생물 오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정성은 천연 화장품은 꼭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용성은 사용감이 부드럽고 피부에 잘 흡수되어야 됩니다. 텍스처의 발림성이라는 겁니다. 텍스처와 또 발림성이 어떤지. 유효성은 보습, 미백, 주름 개선 등 표방하는 효과를 실제로 이렇게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화장품과 가끔 가다가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볼게요. 화장품은요, 피부, 모발, 손발톱 등을 청결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화장품은 의약품입니다. 의약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예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강력한 제품입니다. 좀 드라마틱할 수 있겠죠? 의약 외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돕는 기능성 제품입니다. 틀립니다. 화장품과 의약품과 의약 외품과.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유통기한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유통기한 확인하셔서 사용기한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유효기간 지난 제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 피부 테스트 후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과도한 사용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화장품을 다른 제품과 함께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민간 부위도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화장품 제조입니다. 식물성 오일. 화장품의 주요 원료 중 하나는 식물성 오일입니다. 제품의 텍스처와 사용감을 결정을 하고요. 계면 활성제는 이제 화장품에 다양한 계면 활성제가 포함된 세정력과 안정성을 높이고 있죠. 그리고 기능성은 이제 보습제, 방부제 뭐 이런 정도로 쭉 들어가 있습니다. 화장품의 유성 원료 식물성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보습 효과가 뛰어나고요.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줍니다. 올리브 오일은 피마자 오일이죠. 모발 관리에 효과적이고 영양을 공급합니다. 피마자 오일. 화장품의 이제 유성 원료로 동물성 오일을 또 쓰고 있습니다. 난황유, 그 다음에 밍크 오일, 라놀린이라고 해서 난황유는 영양가가 높고 보습 효과가 뛰어납니다. 밍크 오일은 부드러운 텍스처, 그리고 우수한 보습력을 가지고 있고요. 라놀린은 양모에서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보습과 보호 기능이 또 뛰어납니다. 화장품의 유성 원료 광물성 오일 보겠습니다. 세 가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바세린, 미네랄 오일, 파라핀입니다. 바세린은 우리가 많이 쓰고 계시죠. 피부 보호막 형성에 효과적이고 건조한 피부에도 좋습니다. 막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좋은 성분을 안쪽에 이렇게 다 도포하신 다음에 바세린이 그 대신 오염되지 않은 바세린을 겉에를 얇게 막을 해놓으면 유효 성분들이 공기 중에 나가지 않고 다 이렇게 다 싹 모아져 있는 그런 효과도 보게 됩니다. 미네랄 오일은 가벼운 텍스처로 보습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 유연성을 높이고요. 파라핀은 피부에 부드러운 느낌을 주죠. 보습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화장품의 유성 원료로 고급 지방산이 있습니다. 스테아린산, 레아우린산, 그리고
팔미튼산이 있습니다. 스테아린산은 크림과 로션의 질감 개선에 사용되고 안정적인 유화제 역할도 합니다. 라우린산은 세정 효과가 뛰어나서 샴푸나 비누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팔미틴산은 보습 효과가 있고 크림 질감을 부드럽게 만든다. 이 특성만 좀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화장품을 갖다가 좀 쓰실 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분표 같은 거 보실 때 좀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품의 계면활성제 사용입니다. 양이온 계면활성제, 트리트먼트 린스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모발에 흡착되어서 부드러움과 윤기를 주고요. 그리고 이제 정전기 방지해주고 모발을 보호합니다. 과다 사용 시 모발이 무거워질 수 있다고 써있네요. 그죠? 양이온입니다. 트리트먼트 린스 양이온 계면활성제, 양이온이라는 거. 그럼 또 음이온도 있겠죠. 음이온은 어떤 게 있나 보도록 할게요. 화장품 계면활성제 음이온입니다. 음이온에는 샴푸와 비누의 주요 성분으로 사용되어 세정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음전화를 띄어서 오염물질을 제거합니다. 거품을 잘 형성하죠. 세정력은 강하지만 피부 자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실 때 피부에 약간의 민감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화장품의 계면활성제, 양쪽성 계면활성제입니다. 양쪽성 계면활성제는 음이온과 양이온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고요. pH에 따라서 성질이 변합니다. 베이비 샴푸, 순한 제품에 사용되고요. 피부 자극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정력과 컨디셔닝 효과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다목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화장품의 계면활성제 비이온 계면활성제입니다. 보습 효과, 수분을 끌어당겨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 자극이 적어서 민감한 피부에도 적합합니다. 그리고 기초 화장부부터 메이크업까지 굉장히 넓게,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보습제입니다. 천연 보습인자는 이제 피부 본연의 보습 성분을 모방하는 것으로 이제 천연 보습인자가 있어요. 장기적인 보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리세린은 볼게요. 글리세린, 소르비톨, 부틸렌 글리콜 있습니다. 글리세린은 보습력이 뛰어나고 피부 친화적인 거 아시죠? 많은 화장품에 사용이 됩니다. 미용사들이 이제 손이 많이 중화독이 오거나 하면 그럴 때도 글리세린을 갖다가 바르기도 합니다. 소르비톨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소르비톨. 부틸렌 글리콜은 보습과 동시에 방부제 효과도 있습니다. 방부 효과가 있어서 텍스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방부제 효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텍스처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거. 화장품의 방부제입니다. 방부제 뭐가 있나 4가지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파라벤, 그 다음에 페녹시에탄올, 소르빈산, 벤조산이 있습니다. 파라벤은 너무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널리 사용되고 안정성 논란은 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페녹시에탄올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부제다. 소르빈산은 천연유래 방부제로 인기가 높다. 벤조산은 강력한 항균 작용, 주로 산성 제품에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우리 한번 요 방부제는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파라벤, 페녹시에탄올, 소르빈산, 벤조산, 천연유래 방부제는 소르빈산. 그 다음에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적인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페녹시에탄올, 파라벤은 우리 조금 논란이 좀 있다는 거. 벤조산은 항균 작용이 좀 세고 산성 제품에 사용한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장품의 색재, 염료인 거입니다. 염료. 수용성이고 투명한 발색을 제공합니다. 립스틱이나 불려서 등에 사용을 하고요. 장점은 선명하고 다양한 색상 표현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피부에 잘 흡수됩니다. 주의사항, 일부 염료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서 안정성 확인이 중요합니다. 저희 학생 같은 경우에도 한 학생이 입술이 다 퉁퉁 부어서 왔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입술이 지금 립스틱을 그렇다고 뭐 아주 저렴한 아주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꽤나 좋은 립스틱을 선물을 받아서 발랐는데 입술이 다 뒤집어진 거죠. 다 팅팅 부어가지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자체도 그 학생은 다양하게 아무거나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립스틱을 거의 안 바르고 다니는 학생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염료의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이제 안정성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패치 테스트 해보시고 그리고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화장품의 종류와 기능입니다. 기초 화장품, 메이크업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으로 나눕니다. 크게 기초 화장품은 세안용 클렌저, 토너, 에센스, 로션, 크림 등을 포함하고요. 피부 보호하고 기초 관리에 사용됩니다. 메이크업 화장품은 이제 기초 화장, 눈, 입술, 볼 등의 메이크업에 사용되는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은 이제 우리가 미백, 하얘지고 싶고, 주름 개선, 젊어 보이고 싶고, 자외선 차단, 또 이제 하얘지고 싶은 이런 거에 특별한 효능을 가진 제품들입니다. 피부 고민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향수, 바디케어 제품, 헤어 제품, 다양한 화장품 종류가 있죠. 제품마다 특정한 용도하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피부 타입 그리고 본인의 원하는 관심사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기초 화장품 사용 활용입니다. 클렌저를 제일 먼저 발라요. 두 번째 토닉,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멀전, 그 다음에 네 번째 에센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영양크림. 이거는 이제 클렌징은 미세먼지나 메이크업 잔여물을 제거하는 거죠. 클렌징으로 닦아내고 다시 또 세안을 해서 또 이중 클렌징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토닉은 이제 피부 pH 밸런스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좀 빼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5가지 화장품을 다 꼭 써야 된다는 무슨 법적인 무슨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쓰세요 하는 건데 여기서 본인의 사용감에 따라서 본인이 이제 느껴지는 거, 관심사에 따라서 빼고 넣고 하셔도 됩니다. 에멀전은 유분과 수분 조절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에센스는 수분 공급과 영양 물질 흡수를 하는 것이고요. 영양 크림입니다. 영양 크림은 5번째로 마지막에 바르죠. 영양 공급, 신진대사 촉진. 또 이제 요새 또 바뀐 게 뭐냐면 비싼 에센스를 에멀전을 바른 다음에 바르는 것보다는 앞쪽으로 당기자 해서 토닉 다음에 에센스 쓰시고 에멀전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죠? 본인의 이제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클렌징을 하고 토닉은 거의 안 씁니다. 토닉은 거의 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센스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림으로 넘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저녁에 세안하고 깨끗하게 2중, 3중 세안하고요. 그리고 토닉은 안 하고 에센스하고 크림으로 마무리하고 잠들곤 합니다. 클렌저 종류 및 특징입니다. 클렌저 크림 타입, 밀크 타입, 워터 타입이 있습니다. 크림 타입은 정상 피부, 그 다음에 건성 피부에 적합합니다. 밀크 타입은 민감성, 건성, 노화 타입에 적합하고요. 워터 타입은 지성 피부에 적합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그래도 꽤 나오더라고요. 그죠?
화장수의 정의 분류입니다. 세안 후 피부 정돈 목적의 액상 제품인데요. 유연 화장수는 각질층을 촉촉하게 유지를 해주고, 수렴 화장수는 모공을 수축해주고 피부결을 정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크림의 정의 및 분류입니다. 크림, 피부 보호, 보습을 위한 반고체 상태 제품이죠. 데이 크림은 낮 동안의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고요. 나이트 크림은 밤에 바르는 영양 크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트 크림이 좀 비중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팩 마스크의 정의 및 분류입니다. 팩 마스크는요, 외부 공기를 차단해서 영양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입니다. 피로프 타입이 있고요. 이거는 건조하신 다음에 바르고 그 다음에 건조한 다음에 떼어내는 타입입니다. 워시오프 타입은 물로 씻어내는 타입이고요. 발라놓고 나서 방치해 놨다가 15분쯤 있다가 닦아내는 타입이고, 시트 타입은 부직포에 팩젤을 발라서 붙이는 타입입니다. 이렇게 시트 타입까지 해서 또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팩들도 많죠. 마스크도 많고, 요새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팩 마스크를 붙여놓고, 시트 타입인데 붙여놓고 미세 전류가 흐르게 돼 있는 것들 있죠. 그게 벌써 몇 년 전 된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죠? 점점 피부 관리에 대한 이제 니즈가 높아지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은요, 세 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이런 것이 되는 거. 선크림 기능성 화장품이고요. 그 다음 안티에이징, 우리 주름 관리하는 거 화장품도 기능성입니다. 그리고 화이트닝이 강하게 되어 있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미백 화장품이 있고요. 피부 주름을 완화하는 제품, 주름 개선, 그 다음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자외선 차단 제품도 있습니다. 미백 화장품 한번 볼게요. 미백 화장품, 이게 이제 상품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멜라닌을 억제하고요. 멜라닌 형성 세포를 억제합니다. 그리고 이미 생성된 멜라닌을 갖다가 환원시키는 거죠. 밝게 표백한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밝게 환원을 시켜주고요. 멜라닌을 갖다가 외부로 배출해 줍니다. 이제 환원시켜 놓은 거 아니면 거기에 남아있는 각질 같은 것을 다 이렇게 배출해 준다는 거, 미백 화장품입니다. 멜라닌 억제, 멜라닌 환원, 각질 박리까지 해서 미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름 개선 화장품입니다. 주름 개선 화장품은 주름과 탄력 저하, 주름이 생기다 보면 탄력이 좀 떨어지죠. 탄력 저하를 개선하는 화장품으로 레티노이드, 콜라겐, 엘라스틴이 있습니다. 레티노이드, 콜라겐, 엘라스틴, 진피층을 건드려주는 그런 성분들 있죠.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콜라겐, 엘라스틴, 레티노이드 작용은 피부 세포 분화와 증식, 그 다음에 촉진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주름 개선 화장품이 있고요. 지금 현재도 많이 개발되고 있죠. 자외선 차단 화장품입니다. 자외선 산란제, 자외선 흡수제, 차단 지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외선 산란제란 이산화티탄, 그 다음에 산화아연 등의 무기 물질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자외선 흡수제는 욱틸디 메칠파바 등의 유기 물질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차단 지수, SPF, 그 다음에 PA 지수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자외선 차단 제품을 쓰셔야 되겠죠, 그죠?
두피 관리 화장품입니다. 두피 관리 화장품은 두피 부위 청결, 그 다음에 영양 공급을 위해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두피 관리 제품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두피 관리, 모발 관리 다 따로따로 다 발라지는 거 아시죠? 종류는 클렌징, 각질 제거, 토닉, 보습 제품은 이제 두피 쪽이고, 모발 쪽은 이제 또 수분 에센스, 그 다음에 팩 종류, 그 다음에 유분 에센스, 그런 종류로 이제 로션, 그 다음 왁스, 스타일링제 쪽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피 관리 화장품의 목적은 노폐물 제거와 두피 탄력, 트러블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